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넘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무겁고 이전보다 힘이 달리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우리는 종종 그저 세월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외면받기 쉬운 주제, 바로 성 건강과 노년기 관계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활력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성욕이 현저히 줄거나 성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 건강의 변화는 때로는 심혈관 문제나 당뇨 또는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상의 질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서야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예전보다 성욕이 줄었다며 그냥 세월의 흐름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성 건강은 단순한 욕구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드러내길 꺼려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고 자칫 오해를 살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삶입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의 이상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편 성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공허함입니다. 함께했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면 집안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고 관계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항상 따뜻하고 건강한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론 외로움이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 지인의 소개로 어떤 남성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고 외로움을 달래줘서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돈을 빌려달라, 시계를 맡기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결국 큰 상처만 남기고 그 남성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조차 말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병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내 감정을 달래주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어야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꼭 사람이 아니어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나의 중심을 먼저 다지는 것이야말로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 건강과 관련된 유혹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그걸 회복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약장수들이 이제는 유튜브 영상 속의 전문가를 가장한 사람들로 바뀌었고 신비한 약,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 요법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입산 보조제를 몇 달간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잘 수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지요. 검사 결과는 간 수치와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약을 판 사람은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서 생산된 건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성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약물은 항상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먹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을 점검하고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 건강의 변화는 단지 기능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관의 상태, 호르몬의 균형, 감정의 흐름, 수면의 질, 식습관까지 모두 얽혀 있는 삶 전체의 반영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성 건강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성기능 개선제를 찾는 대신 삶의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엔 성욕이 갑자기 줄어 걱정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보조제를 써봤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하루 3끼를 불규칙하게 드시고 수면도 얕고 짧았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균형이 깨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매일 저녁 걷기를 시작하고 아침을 챙겨 드시고 밤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활력이 돌아왔고 어느 순간부터 고민하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한 감정은 몸을 경직시키고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정은 더욱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면 생식 기능을 후순위로 밀어버립니다. 지금은 번식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생리적 반응은 심리적인 불안이 깊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입니다. 친구와의 전화, 햇살 좋은 날의 산책, 좋은 음악을 듣는 시간, 책 한 권과의 조용한 만남. 이런 작고 평범한 일상이 내 안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성 건강은 그렇게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특별한 약도 요란한 민간요법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이라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야 할 벽이 바로 그 말하지 못함입니다. 침묵 속에 방치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말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상에게 용기 내어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꼭 병원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상담 전문가,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성 건강 문제는 혼자 고민만 깊어질 뿐 해결책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역의 소모임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 관계 이야기, 성에 대한 생각들도 오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 건강 문제를 단지 기능의 문제로 축소시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 전체의 활력, 혈관의 상태,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만 떼어내어 보완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진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관계는 내가 외롭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여유와 정돈된 감정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고 내가 균형 잡혀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깊고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품격을 되찾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다시 되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이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적인 감정이든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나 자신의 일부분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가볍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보다는 더 깊고 진중하며 상처받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더해진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감정조차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자식들 눈치, 주변의 시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성은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과 가까워졌지만 자식들이 알까봐 일부러 연락을 줄이며 스스로 그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몸까지 아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로움 속에 있으면 감정이 위축되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몸도 함께 무너져 갑니다. 외로움은 고요한 침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때로는 조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비뚤어지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중심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중심을 다지고 나면 누군가를 만날 때도 조급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감정은 진실해야 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닌 삶을 함께 나누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외로움에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히면 함께 있는 시간은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 건강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감정의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회복되는 종합적인 영역입니다. 성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도 함께 줄어들고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론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성 건강을 주제로 한 영상이나 글들 중 상당수는 자극적인 제목과 근거 없는 설명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약제,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 출처가 불분명한 민간요법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며칠 안에 효과를 본다, 젊음을 되찾았다 같은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불안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은 기적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느끼게 하는 약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나이 들어 약물에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고 위험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식사, 운동, 수면, 정서적 안정. 이 네 가지가 지켜질 때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채우는 방식은 성 건강을 포함한 삶 전체를 정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고 식사 한 끼를 더 소중하게 느끼며 사람과의 만남을 더 따뜻하게 기억하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이 쌓이면 결국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구나. 활력이 돌고 있구나. 성 건강의 회복도 그렇게 삶의 회복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한 그 행동들이 가장 강력한 회복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결국 전체적인 활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 건강처럼 민감한 영역에서는 감정의 상태가 몸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우울감, 외로움, 불안함은 몸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생식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만 보거나 마음만 보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런 거라며 넘기곤 하지요. 그러나 조용히 흘러가는 우울감은 성 건강뿐 아니라 수면, 식욕, 의욕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무겁게 만들고 일상을 무기력하게 만들지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성욕 역시 점점 사라지고 기능도 떨어지며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이 감정의 흐름은 쉽게 왜곡되고 굳어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면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이 반복되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외로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크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한 번 햇빛을 받으며 걸어보기,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틀어보기, 메모장에 하루 중 기뻤던 일 한 가지 적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은 그에 반응하고 활력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 건강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성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욕구도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감정이 눌려있고 우울감이 강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은 그런 기능을 멈추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부터 확인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내가 요즘 잘 웃고 있는지, 즐겁다고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면 성 건강보다 먼저 정서적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다른 변화도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 회복은 관계 속에서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성 간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가족과의 관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놀랄 만큼 회복됩니다. 그런 정서적 연결이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게 혹시 나이 때문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혈관 상태, 심리적인 압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성 건강과 관련된 검진 항목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호르몬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 건강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몸의 전체 상태를 보는 일입니다. 단순히 보조제를 사서 먹는 것보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약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약은 몸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특히 성 건강과 관련된 약들은 오용되기 쉬운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몸의 반응이 어떤지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으며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스스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성 건강이 무너지면 자존감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성 건강은 나의 존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된다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며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며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커지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많은 분들이 외면합니다.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아니면 말할 곳이 없어서 혹은 괜히 오해를 살까봐 조용히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고 묻어두는 침묵이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수년 전부터 성적인 불편함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친구에게 이야기하자니 괜히 우스워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용기 내어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미 여러 질환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털어놓을 수 있었다면 간단한 치료만으로 충분했을 문제였던 것이죠. 성 건강과 관련된 변화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으며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건 오랜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이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더 솔직해지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입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꿉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성 건강을 말할 때 그것이 단지 성행위의 능력이나 빈도 같은 기술적인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내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물론 나이 들어 그런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고 때로는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깊고 더 따뜻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충분히 보듬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결국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관계를 꿈꿀 수 있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깊이만큼 더 지혜롭게, 더 성숙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조언일 수 있습니다. 욕망도 기대도 감정도 모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길입니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성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능이 회복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삶 전체와 연결됩니다. 나를 돌보고 삶의 리듬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듬는 과정에서 성 건강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다 보면 그 안에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 건강에 대한 고민은 마음 한켠 깊숙이 자리 잡은 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쌓여갑니다. 말하려니 부끄럽고 참자니 괴롭고 외면하자니 불안하고 그렇게 오래 묵힌 감정은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용기, 나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라도 아주 짧은 문장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네, 몸이 좀 이상해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이 정도의 말도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말이 진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 건강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보면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뭐 이 나이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고 감정의 흐름도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서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방법입니다. 몸의 변화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경고이자 안내입니다. 성 건강의 변화 역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통해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 혈관, 호르몬, 수면, 식습관, 감정 상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균형의 흐트러짐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만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을 다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걷기, 일정한 시간에 잠들기, 신선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기, 설탕과 기름을 조금만 줄여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하나 만들기. 이런 작고 단순한 변화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성 건강 역시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줄어들지만 기쁨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여전히 웃을 일들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꽃 한 송이, 맛있는 음식 한 그릇, 오랜만에 건 전화 한 통. 이런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야말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성 건강 회복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고민이 깊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수많은 정보와 광고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약, 이름만 화려한 식품, 기적처럼 회복된다는 후기들.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몸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은 물론 유통 경로와 안전성까지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성 건강에도 이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효과가 있다는 말보다는 하루하루 나를 돌보는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회복의 방식입니다. 성 건강은 삶의 중심을 반영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내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며 감정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결코 부끄럽거나 숨길 일로 여기지 마시고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바탕으로 생활을 조율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균형을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감정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 안에서 성 건강 역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욕망은 숨길 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느끼고 원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감정은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 건강에 대한 솔직한 관심은 곧 나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멈춰야 할 감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야 비로소 제대로 느끼고 깊이 이해하며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 건강이라는 주제도 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단지 한순간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감각과 감정, 존엄과 연결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 건강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몸의 일부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정돈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 안에서부터 자라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삶의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고 무슨 감정이냐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솔직해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배우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삶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 삶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욕망을 존중받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는 우리 주변에도 좋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인정하고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에 따뜻한 영향을 줍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며 늙는다는 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넓어지는 일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다시 사랑하기로, 나를 돌보기로,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로. 성 건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결국은 더 건강한 삶을 향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성 건강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감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따뜻하게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욕망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노년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도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가 떠오르고 있다면 그 감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고 삶을 다시 사랑하며 내 안의 감각을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신다면 분명 그 길 위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삶을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